또 외교부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별도로 고발 조치를 지금 하는 걸로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만 받았습니다. 네, 따로 저희가 브리핑드릴 건 없어요. 당 차원에서. 이거는 때가 아니고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만나는 거. 식사 자리였고요.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접근이 제한되고 접촉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잘 알죠. 토론하다 지금 두 분이서 싸우시는 건 아닌지. 그건 해봐야 알죠. 오픈 토론하실 때 예. 한 분이 홍 전 대표께서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그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한테 싸가지 가면 아 그거야. 그 둘 다 현역 시절인데 맨날 서로 총 쏘는 관계인데 뭘 못해요. 그거는 뭐. 네, 5월 2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반장, 한미 정상 통화 유출건 상당히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외교부에서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일단 외교부는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해당 외교관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네. 외교부는 이 강효상 의원이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리는 거죠? 네. 목요일에. 최 반장이 이제 게임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 WHO에서 게임 산업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근데 어제 나온 쭉 보도를 보면은 우리 정부 부처 안에서도 입장차가 있어서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문체부가 보건당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는 참석 못하겠다.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 직책을 가하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짠 게 아니라 당황스럽네요.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아까도 일하는데 게임하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봅시다. 갑시다. 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 김회숙 법제처장, 또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역임한 김영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인사도 그렇지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전격 교체한 대목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단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5대 권력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장 교체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일단 분석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개각이 언제쯤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한 여름쯤, 한 7, 8월쯤에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 준비는 김회숙 신임 인사수석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현옥 수석이 교체됨에 따라서 그 청와대 안의 수석보좌관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 동시에 임명된 그 원년 멤버는 조국 민정수석만 남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는 아닌데요. 그 하나 좀 소개를 하면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 후에 교도소 인근 지역의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는 러시아 신문 기사가 발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어기 때문에 제가 잘 정확히 번역은 못 해드리는데요. 일단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국 리순 감옥, 묘지 등으로 추정을 해왔잖아요. 향후 유해 발굴 작업에 새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들은 하얼빈 의거 다음 날인 1909년 10월 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까지 보도된 러시아 신문 내용이고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체포, 재판 과정, 또 사형 집행, 매장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보도 내용이 발굴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걸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추후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외교 기밀 누설 논란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개인 규제 논란과 인보사 취소 결정, 김학의 수사단 속보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국회 상황, 또 각종 외교 안보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 추가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이해찬 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논란 관련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이번 기밀 유출 논란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외교 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는 민주당 직속 기구로 통상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어왔는데 이번 회의는 긴급 회의였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 앞서 이해찬 대표 등의 발언에서 들으셨듯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조사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국민의 국가 외교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미 관계의 공조, 그다음 정상 외교에 있어서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 비회 정도는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중징계 결정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오늘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선 이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전한 해당 외교관 K씨와 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1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다른 관련 직원 1명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부는요, 이 기밀 유출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 유출을 한 당사자인 K 참사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갑자기 강효상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5월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줬다. 자, 그랬던 강 의원이 분위기 파악에 참고만 할 테니 한미정상 통화 결과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접적인 내용을 실수로 알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강효상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해명이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걸리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겠다.
분위기 파악에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들은 내용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는 건 자, 뭐 법적 책임 소재는 추후에 가려지더라도 여러모로 좀 씁쓸한 건 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강효상 의원 추가 입장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알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밀 유출로 몰고 가는 건 가당치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장문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입장문 말미에 보면 강효상 의원은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이게 기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효상 의원 말대로 상식일 수 있죠. 자, 이전 정부도 그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에선 강효상 의원을 이런 논리로 옹호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 정말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9월 방안 아니었나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결국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방안을 요청한 것을 굴욕 외교라고 하고 있고, 정작 강효상 의원은 방안 요청을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고, 자, 누구 말이 진짜 한국당 입장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강효상 의원은 해당 외교관을 두고 친한 고등학교 후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작 해당 외교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2019년 2월경 국회 대표단 방미 시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강효상 의원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워싱턴에서 방미차 왔을 때 식사를 한 번 했고 몇 번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뭐 친밀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전직 고위 외교관들 지금 잇따라 강효상 의원 비판하고 나섰죠. 관련된 추가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교부 해당 외교관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조치키로. 네, 외교기밀 유출 논란. 저희도 이제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외교부가 모레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외교부가 추가로 이제 고발하기로 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 그 결정 내용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죠. 예, 뭐 한미 정상간이 통화 내용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 K씨 그리고 한국당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키로 했습니다. 외교부가요. 자, 앞서 뭐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했었죠.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을 고발 조치키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강 의원이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K씨와 또 K씨에게 이 통화 내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에 대해서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이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 이 내일 모레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그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뭐 진보 보수 정권에서 그 주요 보직을 담당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강효상 의원의 그 유출 내용, 고발 내용을 상당히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정치 이념과는 관계없이 전직 고위급 외교관들이 잇따라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강 의원을 옹호하면서 내놓은 굴욕 외교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 등을 지낸 김숙 전 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치인인 강효상 의원이 후배인 외교관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상 간의 대화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정해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하고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장 강한 비판을 내놓은 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입니다.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천영우 이사장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건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요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굴욕 외교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안을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관련해서 비교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본은 가고 우리나라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가 쭉 돌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총력전을 많이 펼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좀 많았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1박 2일로 방문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당시에 초반에 코리아 패싱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방문이 확정이 된 뒤에 이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 한미 동맹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민경우 한국당 의원이었죠.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어서 그 상황을 좀 알고요. 자, 미안해요.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얘기였네요. 네. 근데 국제 2014년이면 귀국하신 뒤 아니었나요? 그때 계셨나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자,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비가 내일 계산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모레로 일단 예정이 돼 있고 정치권에서 관련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비공개 만남을 두고서 역시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훈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라면서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선을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면서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권에서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신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국장께서 이제 저한테 저도 좀 헷갈렸어요. 지금. 귀국 이유가 맞다고 저한테 이제 손짓을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여러 번 순방을 했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귀국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 네. 이 바른미래당도 어제부터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해훈 국회 이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이 정보위원장인 나도 국정원장과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 독대가 아니라고 해도 중대한 문제이고 독대라면 더욱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 정보위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이 논란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최반장? 네, 관련한 공식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정보위를 열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보는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당 일각의 총선 개입 의혹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석한다면 아예 은밀하게 만나지 않았겠느냐라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시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인사가 중견 언론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관련 입장도 밝힌 게 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언론인이 동석한 것을 두고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 유력 정치인, 언론인이 만나는 게 정상적이냐면서 밀실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 해당 언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감하거나 예민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남북관계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내가 두 사람에게 듣기 불편한 쓴소리를 많이 했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모처럼 만나서였는지
과거 이야기를 소재로 대화하는 정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어제 양정철 원장의 귀가 택시비를 식당 주인이 대신 냈다 이런 보도도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양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양 원장은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 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고 그중에서 5만 원을 택시기사에게 이 사장이 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동시에 나오면서요. 국회 정상화 논의가 그냥 쏙 들어간 그런 모양새고, 뭐 이대로 가면은 5월 국회 뭐 말할 것도 없고 6월 국회 역시 파행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아주 우울한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강요상 형사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WH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권고를 따라야 하는데요. 국내 도입을 위해서 관련 기준을 논의해야 하지만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 이 소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보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나 이 게임산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충분히 예상이 됐습니다.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 장애에 대해서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저희도 그걸 곧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처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터질 화산 같은 이슈로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여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관련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하며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치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이 어머니의 심경 마냥 행정각부를 총괄하고 조율에 이끌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 복지부 편을 들 수도 또 문체부 편을 들 수도 없겠죠. 자,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국내 도입은 2026년에나 가능하니까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와 이 게임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역대 정부는 게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며 효자 산업으로 여겨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게임은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영상 디자인,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 게임을 했던 그게 지금의 이제 뭐 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취임 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이 배땡그라운드 이 개발사 블루홀 장병규 의장을 임명했죠. 그리고 지난 1월이었는데요. 이 기업인과의 대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앉은 것도 당시 게임 그리고 IT 기업 대표주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넷마블 정준혁 의장, 일부 기업인들만 참여한 산책도 이렇게 함께했고요. 마칠 때까지 대통령 옆에서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임자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동물 모양 얼굴을
똑같이 세 개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세로로 맞추려고. 예. 다시. 요거. 됐죠? 잘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게임 산업은 미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얼마를 마시든 이 술에 대한 자제력을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거나 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이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죠. 이 게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독자라면 이 게임이 직업인 e스포츠 선수들 자유로울 수 없겠죠. WHO 게임 이용 장애는 개인, 가족, 사회, 사회적, 교육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나 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같은 국제적인 게임 중독 진단 기준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러한 증상들이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게임은 알코올과 같은 화학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중독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게임을 하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죠. 게다가 업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자,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처럼 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하루 5시간 이상 플레이 금지 또는 일주일 5일 이상 접속 금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이에 이 정부의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제가 게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게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 진실 게임. 2번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치킨 게임. 3번 민주당 한국당 국회 정상화 눈치 게임. 그리고 4번 스크린 독점 논란 어벤져스 엔드 게임. 자, 그리고 5번 시즌 8 대단원의 막을 내린 왕자의 게임입니다. 자, 계속할 거냐고요? 자, 이제 그만할 게임.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은 질병, 복지부, 문체부 충돌, 국무조정실 부처 간 이견 조율입니다. 네, 예전부터 얘기했던 양 반장이랑 얘기 많이 했지만요. 최 반장은 우리랑 유머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이 어이가 없다는. 에이씨 이랬어요 진짜. 그 발음을 하면 안 되죠. 욕은 아니고요. 욕은 아니고. 네, 그럴 만하죠. 그럼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결정을 한 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권고를 따라야 하죠. 이제 게임을 건강 측면에서 보는 또 부처가 있고요. 또 산업 측면에서 보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어제 바로 이제 노출이 됐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 얘기대로 결국은 국무조정실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관련한 민간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문체부는 게임 규제를 강조해온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WHO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부처 간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엇박자를 질책하면서 국무조정실에 관련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노영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부와 문체부, 또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게임 산업과 관련된 질병 코드를 이제 국내에 도입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입 여부, 또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는 게 이제 이낙연 총리의 오늘 보관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국장 왜 아까부터 게임이라고 자꾸 게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되게 신선하게 들려요. 이상해요? 이게 뭐라고? 뭐가 원칙상 맞아요? 외래어 국무과니까 표기, 물어볼게요. 이제 뭐가 영어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게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좀 게임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어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게임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 저는 그냥 원래 국장이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발음하시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오늘 한국당 김성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청소년의 경우에 게임에 빠져들었다가 금방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에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개인의 심리 또 사회적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최근 이제 의약품 성분이 바뀌어서 문제가 됐던 치료제 인보사 문제 있잖아요.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는데 결국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는 이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이 된 주사액입니다. 2017년 국내에서 유전자 치료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 2핵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으로부터 성분이 바뀐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또 직접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 현장 조사 등 검증을 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코오롱 측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식약처의 결론입니다. 들어보시죠. 그간의 조사와 검토 결과 이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으며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에 따르면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또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요. 또 성분이 바뀐 경위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약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피해는 없어요? 일단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다면서 이 인보사의 안정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해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이 오늘 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들은 이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실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 환자들은 언제 또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이 식약처 발표 이후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급락했고 곧바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두 회사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보낼지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심사 당시에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고 인보사의 이 성장성이 중요 평가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투자자들의 줄 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집단 소송이 아까 이제 최 반장 얘기대로 제기가 됐지만은 고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내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또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해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활동을 종료할 계획인데 오늘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요? 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이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사례 4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수사 상황을 유출해서
피의자를 압박을 하고 유죄 심증을 부추긴다라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자, 그 4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광우병 소고기 피리 수첩 사건, 그리고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거죠. 자, 과거 사위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의 의견 등이 여과 없이 보도가 됐다면서 이 비공식적인 정보 유출의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제정을 해서 허용이 되는 이 공보 행위와 처벌 대상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다음 달 초에 김학의 전 차관 또 윤중천 씨를 일괄 기소하고요.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인다면서요. 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에 윤중천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뇌물 혐의에 관련해선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공소 사실에 포함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인데 현재 김 전 차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 없이 성범죄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재수사 권고를 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단은 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한 달에 걸쳐 진행해온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마쳤고요.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또 청와대에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어떤 첩보 보고가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또 별장 동영상 유출 경위도 특정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아직까지는 소환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쯤에는 이중희 전 비서관을 먼저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권고가 됐으니까 곽상도 의원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 과거사위 최종 결과 발표 정치부회의 때 속보로 다룰 테니까 최 반장이 잘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형사 고발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포퓰리즘을 앞세워 선거를 치르려는 범 여건에 대응해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하지만 황 대표 개인적으로는 고민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직 위원이 아닌 원외 대표인 탓에 민생 대장정 같은 외부 일정이 없다면은 존재감을 보일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황 대표는 어떤 묘수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20일간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 끝내고 지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있는 황 대표 약간 낯설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어제였죠. 당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논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 덮어주시죠. 자, 먼저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보시는 장면, 김정숙 여사와의 악수 논란. 자,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속도 맞추려다 보니 부득이했다 했었죠. 자, 황 대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때 대표님 좀 서운하셨습니까? 글쎄, 그거 다 보신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7대3으로 서운하신 걸로. 아, 서운했군요. 자, 다음은 그 못지않게 평지풍파를 불러왔던 이 종교계 간 갈등까지 나왔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의 그 불교 예법 패스 논란. 자, 과연 황 대표 난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 했을까요? 이렇게요. 그때 대표님 좀 서운하셨습니까? 글쎄, 그거 다 보신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싱크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황 대표 잘 숙고하겠다라고 한 만큼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엔 합장하는 모습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 대표는 이번 민생 투어 기간 중에
남성 혹은 여성 과연 어느 쪽에서 더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렇게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유,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사랑받는 비결, 혹시 이 매혹적인 중저음 목소리 아니면 반듯한 2대8 가르마? 자, 황 대표가 진단한 인기 비결은요? 저희 아내에게 인기 얻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니 뭐 말을 어떻게 해라. 또 여자들은 이런 것을 좀 좋아한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네. 아, 역시 저 중저음의 작업 멘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질문도 좀 해보죠. 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뭐 종로 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황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네. 당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죠.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 보좌관 김모 씨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쯤에 이 광화문에서 열린 이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이 보좌관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기자를 기자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긴 혐의라고 하던데, 자,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죠. 덮어주시죠. 자, 이현주 의원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기자가 인터뷰 위에서 다가갔죠? 그러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울의 소리 아시죠? 네, 저 한번 이렇게 한번 뵀죠. 힘내세요. 왜 잡아요? 뭐야 나 지금? 자꾸 뭐 이상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질문. 아 지금 뭔데 꼬집어 나를? 해. 다른 사람들 꼬집으면 안 돼요. 자, 저렇게 이현주 의원 측이 잠시 시간을 번 사이에 이 의원은 멀찌감치 저렇게 앞서 갑니다. 결국 제대로 된 인터뷰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해당 그 기자와 이 의원 측의 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아저씨 뭘 폭행을 해? 내가 옆에서 봤는데. 아니 사람을 귀찮게 계속 쫓아다니는 내가 거야, 이 이현주 사람들이. 의원이 당신들한테 인터뷰 안 한대. 아저씨 한번 나 꼬집었잖아. 일로 오라니 무슨 아니 일이야. 조사받을 나 열심히 당신 처벌할 거니까. 자, 일단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물론 꼬집었네 안 꼬집었네 뭐 하니까 신체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현주 의원 측 관계자 갑자기 처벌할 거니까. 어디 보세요 사진. 아이고. 왜 밀어? 얘뭐 씨. 나 지금 뭐 하냐 진짜. 아저씨 뭐 하셔 지금? 왜 밀어? 이거 오버하고 있어. 다 찍어놨어. 이거 어두워서 잘 판별은 안 되는데 순간 무슨 진짜 투명 인간이 와서 밀었던 게 아닌 이상은 약간 좀 억지스럽게 갑자기 그냥 아이고야 하고 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요. 이 단순 충돌인지 폭행인지 더 수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는 6월 3일 유튜브 합동방송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자, 일단 타이틀은 홍카레오입니다. 양쪽에서 다 하나씩 땄네요. 자,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뭐랄까요? 약간 80년대 느낌의 복고풍. 우리 국장의 친구인 구준혁 강원내 클론 아저씨들과 함께 이태원 디스코장에서 한참 이 땀 흘리던 시절 그 사운드로 재미나게 구성했더군요. 이렇게요. 주저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꾸 갈릴레오에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들어가서 아까 잘못 나간 영상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관련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합장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까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황 대표가 대답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까 그 발제 때 그 부분이 안 나갔으니까 그거 한번 듣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죠.
뭐 저는 이제 어떠실까요?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사건 이후로 이제 뭐 일종의 뭐 종교계 간에 약간의 이제 좀 갈등을 빚는 그런 양상도 벌어졌는데 조금 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는 일단 그런 모양새네요.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시민 재단 이사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 간에 이제 콜라보 방송 그 소개를 했잖아요. 방송 자체는 다음 달 3일이죠. 맞죠? 3일 밤 10시쯤에 그 공개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뭐 추가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얘기는 아닌데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 논란이 오늘 뭐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아닐까 또 싶어요. 어제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고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 그게 이제 보도 내용인 거죠? 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어제 방영을 했죠. 이 제보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지금 방송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양 대표와 YG 소속 유명 가수 1명 등이 2014년 7월 동남아 재력가인 2사람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이 한정식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 남성 8명 그리고 여성 25명도 참석을 했는데 자, 이날 자리한 여성 10명이 이른바 이 유흥업소 여성들이고 이들을 동원한 사람이 일명 정마담이라 불리는 업소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은 성접대는 식사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남아 재력가 2사람은 식사가 끝난 후에 양현석 대표가 준비해둔 강남클럽 MB의 VIP 룸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유흥을 즐긴 뒤에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함께 자리했던 여성들과 투숙을 했다는 겁니다. 양 대표가 이 재력가들과 여성들이 노는 모습을 먼 벌치에서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전용기를 타고 이들 재력가와 해외여행도 다녀왔는가 하면 그 재력가는 식사 자리에 왔던 여성들에게 5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직접 선물로 주기도 했다라고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장소 또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어제 그 황하나 씨가 있었다는 게 또 보도 내용 중에 한 대목이죠. 네, 일반인 여성 중에 바로 그 황하나 씨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한 MBC 기자가 오늘 자사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 그 성접대를 받은 동남아 재력가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 이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YG가 해외 유력가들을 성접대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하면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영어를 할 수 있는 황하나 씨가 YG의 성접대에 관여했고 따라서 그 자리에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해당 기자는 황 씨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접대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대거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까 정마담이라고 그랬죠. 저 정마담의 신원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뭐 그 MBC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양현석 대표 또 승리 씨 뭐 이렇게 YG 사람들하고 인맥이 깊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급 가라오케 업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런 유흥업소 여성들을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모임 자리에 그런 여성들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공급하는 그런 화류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재계 쪽 인맥도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뭐 경찰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관계가 이제 밝혀지겠죠. 일단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마담 그 영화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이 정마담이었는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네, 뭐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난 거고요. 자, 앞서 이제 승리 씨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선긋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현석 대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여간 YG 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이 양현석 대표 측 이 MBC 취재진이 반론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이 성접대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동남아 재력가들과 식당 그리고 클럽에 간 것만 사실이지만 이 초대에 의해서 간 것이고 자신은 밥값을 결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또 이 자리가 성접대로 이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이후 외국인 재력가와 추가 접촉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뭐 정마담에 대해서도 누군지는 알지만 왜 그 자리에 왔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자는 양 대표가 취재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예고편이 방송된 이후에 전화를 걸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전혀 거론이 안 됐었나요? 네, 그동안 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뭐 결국 승리 씨 뒤에 YG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규명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자 경찰도 약간은 당혹스러운 표정인데요. 어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이 출입기자단과의 정계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 양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고 내사 중인 사안도 아니다라면서도 보도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참 그 YG 엔터테인먼트 출신이라는데 그 래퍼 프라임인가요? 어디 보도를 보니까 과거에 쓴 글이 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래퍼 프라임이라고 이제 과거 YG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나온 래퍼가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출신 이 래퍼 프라임 씨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방송인 유병재 씨 관련 이 기사에 댓글로 내가 밤마다 양현석 술 접대했으면 이맘때쯤 저 자리일 거다. 난 그 어두운 자리가 지긋지긋해서 YG를 뛰쳐나왔다라고 쓴 내용인 겁니다. 당시 이 YG와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스케줄보다는 주말 술자리 호출이 많았고 그게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의 보도로 3년 전 그 글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뭐 정치부회의 대신에 본의 아니게 사회부 회의가 되고 있는데 말 나왔으니까 연예계 뉴스 하나만 또 짧게 더 짚고 가면요. 걸그룹 시스타 출신의 가수 효린 씨의 학창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뜨겁게 제기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일단 뭐 이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했던 A 씨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치가 떨린다 뭐 이런 글을 게시하면서 효린 씨한테 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뭐 몇 번의 이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효린 씨 측 소속사가 오늘 양측이 긴 대화 끝에 이걸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효린 그리고 A 씨가 직접 만났는지 뭐 또 어떻게 풀었는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면은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를 인정을 한 건가요? 부인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글쎄요. 뭐 소속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아직 본질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군요. 근데 사건이 잘 해결됐다. 그 정도의 입장이군요. 자, 이후 상황 조금 더 속보가 나오면 다시 얘기해 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보도 내용 검토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일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UN 결의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늘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 정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을지 태극 연습 관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을지 태극 연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는 조금 다르죠. 지난해 북미 대화의 진전으로 43년 동안 진행했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한 태극 연습을 합쳐서 새로 실시하는 겁니다.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the Freedom Guardian exercise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to negotiate increasing prospects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peninsula. 네, 이제 보시는 영상이 어제 실시한 을지 태극 연습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테러범이 탄저균 테러를 일으킨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폴리스 라인으로 현장을 통제한 뒤에 소방당국은 위험물질 제거에 집중하고 군과 경찰 특공대가 노출자들을 대피시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러범 검거까지 민관군이 함께 테러 전 과정을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이 협업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자, 매 연습 때마다 비판의 소리를 높였던 북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한미 연합이 아닌 단독 연습이었던 만큼 수위는 낮췄습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 도발적인 을지태국 훈련 강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정과 참가 인원 또 훈련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연습 대신에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시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3박 4일간의 특급 브로맨스를 과시한 뒤에 아베 총리, 북한 문제에서 미일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5月9日の北朝鮮による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ですね、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が。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자,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을 바라보는 두 정상의 의견 차이가 여과 없이 노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똑똑하고 우리 사이엔 리스펙, 경의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 반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감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동맹국, 심지어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서 혼자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2020년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즉위 후 첫 국빈 맞이로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른 셈인데요. 새 연호인 레이와를 인용해서 미일 관계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자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ドナルド・トランプ閣下が米夫人とともに我が国を再びご訪問になりましたことを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特に私が皇位を継承してから最初の国賓として今宵大統領ご夫妻を晩餐会の席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嬉しく思います。 Your Majesty, the First Lady and I will never forget this gracious invitation. And we thank the people of Japan for their incredible hospitality and warm welcome in this majestic land. Americans send their good wishes to the entire Japanese nation on your new imperial era. Congratulations. 참고로 나루히토 일왕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했고요. 마사코 왕비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모두 영어에 능숙해서 별도의 통역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대화에서도 이번에 아베 총리가 얼마나 극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이 스모 결승전을 본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힘이 넘치고 훌륭했다. 일왕도 경기를 자주 가서 보시느냐라고 물었고요. 나루히토 일왕이 대답하길 자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아베 총리 씨름판 정면 중앙인 마스세티에 자리를 마련하고 양반 다리가 어려울까 봐 전통을 깨고 전용 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특별 대우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왔는데요. 과한 접대만 화제가 됐을 뿐 미일의 합의 사항도 공동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제1야당 소속 스즈모토 기요미 국회 대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광객이고 아베 총리는 여행 가이드인가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안보리 위반 아냐, 아베와 온도 찹니다. 네. 자, 청와대 소식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 경제부총리의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의 투자 보강 방안이 거론됐고요. 서비스와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 전략도 논의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집행을 위한 추경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또 지난주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조정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다음 달에 관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최근 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건,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으로 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해지는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재차 당부한 추경안 처리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무르익어야 한다면서 이 현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청와대가 뭔가 코멘트를 하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을 포함한 그 인사 발표가 있었잖아요, 양 반장. 예, 오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마지막으로 춘추관에서 기자들 상대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차관급 인사 3명 발표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세청장, 신임 국세청장의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또 청와대 인사수석도요,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장에는 김형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이고요. 국세청 조사국장과 기획조정관, 주요 보직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고시 합격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법제처장에 임명될 때까지 이 부산에서 적을 두고 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신임 법제처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등을 거쳐서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고 반장, 역시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인사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조현옥 인사수석의 교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해 왔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여성 인사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시작으로 해서 소위 청와대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돼서 낙마하는 사례가 생겼고 올해 들어서도 이 최정호,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부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오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 심려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임 수석이 여러 요구와 기대들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도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이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현 정부 최장수 수석의 자리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난 신미수 균형인사비서관에 이어서 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곧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진 김봉준 인사비서관까지 교체가 되면 이 자연스럽게 인사수석실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어제 저희가 이제 미일 정상회담 들어온 속보까지는 얘기했는데 또 자세한 얘기가 이후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베 총리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견을 또 보인 거잖아요. 예, 일단 아베 총리가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입장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묘하게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 참모진들과 달리 나는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ll, Kim Jong-un made a statement that Joe Biden is a low IQ individual. He probably is, based on his record. I think I agree with him on that.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All I know is that there have been no nuclear tests.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And I think that someday we'll have a deal. I'm not in a rush. 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참모진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옆에 있던 아베 총리 의견도 부인한 셈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접대 외교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역 협상도 결국 시기만 미뤘을 뿐인데다가 이 대북 입장도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보인 만큼 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가이드 역할만 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일본 내에서 좀 평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 인사수석 김외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 107일 만이죠.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아주 유명한 법정인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란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자세한 소식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내일 마지막 정례 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도 받죠. 과거사위는 회의가 끝난 뒤에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올까요? 7번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감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있을 걸로 예정을 했는데 선고 기일이 6월 25일로 잡혔다는 그런 속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